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적과전 종합위험에 가입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다.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거 외우는 암기 코드가 착, 미, 자, 가, 보. 지금 요거 설명하고 있죠? 요 착이 뭐였어요? 착과 감소량. 얘가 양이니까 수로 한번 고쳐볼게요. 착과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얘가 양이고 얘는 수니까 여기다가 과일의 무게, 과중, 가입할 때 정해놓은 과중. 요걸 곱하면, 무게를 곱하면 착과 감소량이 나오겠죠. 그죠? 결국은 요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하는 방법이 이전 시간에 1교시 때 설명드린 내용의 종류가 몇 가지 있더라? 3가지. 그 첫 번째가 내가 종합위험에 가입을 하고 적과 전에 자연재해가 왔다면, 자연재해도 오고 조수해도 왔다면, 자연재해도 오고 조수해도 오고 화재도 왔다면, 그래 우리가 줄여서 자, 조, 화. 이게 6회 때 시험에 조수해가 2차 피해고 1차 피해가 냉해가 왔어요. 그 냉해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중에서 어디에 해당돼요? 자연재해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2차 피해가 뭐로 왔느냐 하니까 멧돼지 피해가 왔어요. 거꾸로였나? 1차가 멧돼지고 2차가 냉해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조수해도 오고 자연재해도 왔죠. 자, 이럴 경우 섞어서 왔을 때는 뭐로 한다? 종합위험으로 보면 돼요. 섞어서 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뭐 또는 뭐, 조수해 또는 화재가 온 경우. 가입은 종합으로 했는데 보험에 가입을 하기를 적과 전에 종합위험으로 가입을 했는데 발생한 재해는, 자연재해는 오지 않고 조수해하고 화재가 발생했다. 조수해 또는 화재가 발생했다. 근데 그 피해의 정도가 과수원 전체의 피해가 아니고 일부 나무에만 그 피해가 국한되었다. 일부 나무에만 국한된 경우.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개념상 논리적으로 볼 때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었다. 100% 피해죠. 그죠? 여기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일부 나무에 그 피해가 국한된 경우에 한해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종합위험이 아니고 특정위험 5종 한정에 가입을 했는데 5종 한정에 해당되는 태, 우, 지, 집, 화, 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3가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방법이 각각 달라지더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종합위험이고 자연재해고 조수해고 화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을 했을 때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앞 시간에 설명드렸다시피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평착 마이너스 적착을 하면 평년이라고 하는 기준에 비해서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더니 그 차이값이 뭐가 된다고요? 착과 감소 과실수예요. 그래서 착과가 어떤 기준에 비해서 줄은 것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니까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을 착과 감소 과실수로 하더라.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그러면 평착이라고 하는 평년 착과수는 무엇이고 적착이라고 하는 적과 후 착과수는 뭐냐? 이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평년 착과수는 우리가 10월 달에 아마 세부적으로 1과목 공부하면서 아마 배웠어요. 정의를 내리자면 평년 착과수는 평년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다르게 이야기하면 평년에 이 과수원에 수확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평년이라고 하면 평균 연도니까 전년이 아니고 가입하기 직전 5년이다라고 했죠.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몇 년간? 5년간에 어떤 거? 적과 후 착과량. 적과 후 착과량.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내년 시험은 1과목에 있는 내용이 2과목에 다수 많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의 내용이 2과목만 설명하는 게 아니고 1과목의 내용을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1과목의 내용을 갖고 와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적과 후 착과량하고 표준 수확량. 이 앞에 생략된 게 있어요. 생략된 거. 가입 직전 5년 중에서 어떤 것들만 가입 한 해의 보험에 가입한 해의 보험에 가입한 해의 적과 후 착과량과 표준 수확량. 1과목에서 평년 착과량 구할 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해는 무조건 그 줄은 제가 끄어버리라고 했죠. X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져오는 적과 후 착과량,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에 이 과수원의 수확량에 해당되는 거예요. 적과를 하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양이니까 그거에 그 해에 그 과수원에 수확할 거잖아요. 그죠? 적과 후 착과량과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적과 후 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실제 수확량이라고 했다면, 해당 과수원에 해당되는 수확량이라고 했다면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이 과수원이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적과 후 착과량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지요. 적과 후 착과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조사 대상이 재해 유무에는 재해 여부와는 재해가 있고 없고와는 무관하고 보험에 가입한 농지라면 전부 다 모든 전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적과 후 착과수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조사다? 의무조사예요. 의무조사. 뭐 한 사람인 경우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 여기 농지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 공인중개사의 이제 등기법에 보면 지적법 지목을 28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농지라고 하면 밭을 뭐라 부르냐니까 전, 그 다음에 논을 답, 그 다음에 과수원은 이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과수원. 뭐 기타 뭐 맹지, 환지 뭐 쭉쭉쭉쭉쭉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합쳐서 뭐라 부른다고요? 농지, 지적법상. 근데 여기서 농지라고 표현을 했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은 사실상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과수원. 그래서 업무방법서에 보면 과수원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농지라고 표현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지 안에 과수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수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가오차가수는 재해가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을 한 과수원이라면, 농지라면 무조건 조사는 무슨 조사다? 의무조사예요. 그러면 이 계약자가 보험에 만약에 가입을 했다면 과거에 조사한 이게 있겠죠. 그죠? 과거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가입을 하지 않은 해는 이게 있다 없다? 없다. 가입한 농지만 하기 때문에. 그럼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수확량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하니까 해당 과수원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평균값을 가지고 와요. 우리가 지금 뭐 상생지원금 자영업자들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영업을 해왔다면 전년 대비 몇 프로 매출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올해 처음 만약에 가게를 오픈을 했다면 이전에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거 이분한테 상생지원금을 지원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해당 업종에, 해당 지역에, 해당 품목에 해당되는 표준값을 갖고 온다면 예측 가능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입을 하지 않았을 때 해당 지역의 평균값을 우리는 쉽게 그냥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 표준 수확량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업무방법서상에서는 이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품목에, 품종에, 해당 지역에, 해당 재배 방식에 따라 정해져 있는 통계치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입을 한 해에 가져온 값은 저가와 착가량, 가입하지 않은 해의 수확량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이 뭐다? 표준 수확량. 단 평년 착가량을 산정을 할 때는 일단 가입한 해 것만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가중치를 줄 때 저가와 착가량은 가입한 횟수만큼, 표준 수확량에는 가입하지 않은 횟수만큼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기 직전 5년간이라고 했으니까 올해가 21년이면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가입, 미가입, 가입했다면 여기에 저가와 착가량과 표준 수확량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값 가져오죠. 얘값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고 이거 가져오고 얘는 안 가지고 와요.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과 무엇을 갖고 온다고요? 저가와 착가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뭘 해줘요? 저가와 착가량과 표준 수확량에 가입한 횟수만큼 뭐 해주더라? 가중 평균을 주더라. 가중 평균치를 주더라. 그 가중 평균을 해서 얻어진 그 값은 실제로 이 과수원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 수확량을 통해서 올해 이 정도 수확이 될 거야, 이 정도 착과가 될 거야 예상한 거죠. 그래서 이름을 예상 수확량, 기대 수확량이다. 이거 실제예요, 예상이에요? 예상. 이게 이제 산식을 만들어 보면
산식을 만들어 보면 가입 직전 5년간에 가입한 해에 16년, 17년, 19년, 20년치에 시그마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합계라는 뜻입니다. 썸. 무엇의 합계를 갖고 온다고? 가입한 해에 적과 후 착과량 갖고 오죠. 그죠? 자, 이거를 뭐로 나누어요? 가입한 횟수로 나누지요. 가입한 횟수로 나눕니다. 나누기, 이때 쓰는 기호가 Y. 이때 쓰는 기호가 Y. 지금 가입한 게 몇 년이에요? 4년. 그럼 여기서 뭐로 나눠주면 돼요? 4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가입한 해의 저가 후 착과량의 뭐가 되는 거예요? 평균치가 되는 겁니다. 가입한 해의 저가 후 착과량의 뭐가 된다고요? 평균치. 이거를 앞으로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A라고 부른다고요. 평년 착과량을 산정을 할 때. 이거 우리 10월 달에 설명한 거죠? 10월 달에. 잘 이해가 안 되면 10월 강의를 한 번 더 살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표준 수확량. 이거 똑같이요. 합계. 표준 수확량의 합계를 뭐로 나누더라? 가입한 횟수로 나눕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B. 맞나요? 자, 이 A와 B가 A는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치, B는 표준 수확량의 평균치. 이거를 갖다가 평년 착과량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지금 이거는 못 외워도 돼요. 몰라도 돼요.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의 전체에 곱하기 보정계수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죠? C 나누기 D. 이거는 보정계수. 자, 이때 이 C 값은 뭐라고 했죠? 기준 표준 수확량인데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가입하는 해에 뭐다? 기준 표준 수확량이고, D는 과거 5년간의 보험에 가입한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아니, 기준 표준 수확량은 또 기준인 건 알겠는데 표준 수확량의 또 기준은 뭐냐? 표준 수확량은 품종별, 수령별, 재배 방식별, 해당 지역별로 다르다라고 했죠. 그 중에서도 재배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은 재배 방식을 기준으로 하고 그 재배 방식에는 종류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아주 촘촘하게 심는 밀식 재배 방식, 그 다음에 반밀식, 그 다음에는 일반. 밀식이다, 반밀식이다, 일반이다 이렇게 나누는 기준은 재배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R를 기준으로 밀식은 재배 밀도가 낮겠지요. 그래서 보통 얘가 주간 거리가 2m, 열간 거리가 4m. 10R는 1000제곱미터니까 1000제곱미터를 2, 4, 8제곱미터로 나눠보면 여기에 밀식 재배는 1000제곱미터에 몇 주 정도가 심을 수 있더라. 계산해보면 125주 정도가 나와요. 평균치가. 밀식에도 초밀식도 있어요. 그러면 이 밀도가 더 낮아지겠죠. 그죠? 일반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보통 3 곱하기 5 해서 66주 정도 1000제곱미터에.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를 심는 데 있어서 촘촘하게 심느냐 덤성덤성하게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눈 기준이구나.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럼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도 기준 표준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들 중에서도 재배 방식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재배 방식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이 세 개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하더라? 일반 재배 방식으로 하더라. 그거만 알아두면 돼요. 됐나요? 그러면 이 일반 재배 방식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의 수령은 얘가 몇 년 미만은 가입이 안 돼요. 5년 미만은 가입이 안 되고, 밀식은 3년 미만, 반밀식은 4년 미만, 일반이 5년 미만이니까 일반 재배 방식에서 보험에 가입을 하려면 최소 나무의 나이가 몇 년 이상이어야 돼요. 5년 이상이. 5살짜리는 되어야 일반 재배 방식의 과수원은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더라.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보험에 가입을 한 과수원이 밀식 재배였다면 이 과수원에 처음 인수했을 때 나무의 나이는 3년 미만은 가입이 되지 않으니까 몇 년부터 가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밀식이면 3년부터 가입을 하겠죠. 그러면 첫 해 3살짜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4살짜리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치를 구하려면 3년치 거도 구해야 되고 4년치 거도 구해야 되고 5년치 거도 구해야 되고 6년치, 7년치 이게 5년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준 표준 수확량에는 이 3년생과 4년생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할인 적용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생의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밀식 재배는 몇 퍼센트? 50% 할인 적용하고 4년치는 75% 적용하더라. 만약에 일반 재배 방식의 5년짜리 표준 수확량이 10,000kg였다면 3년치에 해당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은 얼마로 환산을 한다고요? 만에 50.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5년생입니다. 5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얘는 5,000kg, 얘는 7,500kg가 되더라. 그죠?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산식에 대입하는 값이 A 값은 저가 오착가량의 평균, B 값은 표준 수확량의 평균, Y는 가입한 횟수, 그 다음에 이 C는 가입하는 해의 기준 표준 수확량.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기준 표준 수확량 값이 올해는 얼마다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표준 수확량 표를 기준 일반 재배 방식의 기준 표준 수확량 표를 주고 올해치 값이 뭔지를 찾아내든지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D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5년치 값을 환산해야 되는데 주의할 점은 일반 재배 방식에는 3년생과 4년생이 있을 수가 없죠. 왜? 가입 자체가 5년부터 가능하니까. 그래서 5년치를 기준으로 3년생과 4년생은 할인 적용하는 것이 50%, 75%더라. 그거 알아두면 이 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보정계수라는 놈이 분자와 분모가 같은 경우에는 생략되는 품목도 있고요. 생략되는 품목도 있고 요거를 제외하고 요 산식만 딱 살펴본다고 하면 간략화 시켜보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를 전개해보면 풀어보면 자, A는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자, B하고 요렇게 곱할 거고 요렇게 곱할 거고 요렇게 곱할 거고 요렇게 곱해서 펼쳐 놓는 것을 전개한다라고 합니다. 전개를 해보면 B 곱하기 1이니까 B 곱하기 마이너스 5분의 Y니까 자, 요거는 플러스가 아니고 B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B 곱하기 5분의 Y.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 자, 여기서 없어지는 게 눈에 보여야 돼요. 똑같은데 얘는 플러스 A고 얘는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 마이너스 A, 제로로 사라지겠죠. 자, 그러면 B 똑같은 게 있죠. 이걸 다시 조립을 해보면 전개된 것을, 같은 것을 묶어내는 것을 조립이라고 하는데, 조립을 해보면 B 가지고 왔죠. 그럼 여기 남는 거는 1 남을 거고, 여기 남는 거는 마이너스 5분의 Y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뭐가 남아있어요? 플러스 A 곱하기 5분의 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나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니까 B가 뭐였어요? B가 표준 수학량의 평균치였잖아요. 여기에는 얼마만큼 가중을 해주느냐니까 1이라고 하는 것은 통분을 해보면 5분의 5가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Y가 되겠죠. 이때 Y는 가입한 횟수. 만약에 가입한 게 아까 여기 기준으로 보면 Y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4. 그러면 5분의 1이니까 이거는 미가입한 횟수죠. 가입, 미가입, 가입. 4번 가입하고 1번 가입을 안 했잖아요. 미가입한 거죠. 아, 표준 수학량에는 가입하지 않은 만큼 가중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A 값은 뭐였어요? 5년치의 저가 후 착과량의 평균치에. 이 값에는 5분의 Y 값이 뭐예요? 가입한 횟수. 여기에서는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죠? 가입한 횟수만큼 뭐 해주더라? 가중을 해주더라. 개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 식하고 똑같이 나오는 품목이 있어요. 보정계수가 없는 놈들은.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표준결실수를 구하는 거. 복분자하고 OD. 이런 것들은 이 식 그대로 나오죠.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만 일단은 이해를 해두고 이 식은 나중에 외우세요.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굳이 지금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다. 뭐만 알아두면 된다.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첨언하면 평년 착과량을 구할 때는 3년간 연속 가입한 가입한 이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치 한계값 제외하지요.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게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념만 이렇게 알아둬라. 아, 그러면 평년 착과수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산정이 되어지는구나. 그럼 이 산정되어진 평년 착과수는 착과 감소 과실수를 구할 때 기준이 되지요. 또 하나의 용도가 뭐냐 하니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렇게 산정되어진 값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수확량으로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산출되어진 평년 착과량의 100%를 뭐로 한다? 가입 수확량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단 용도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보험에 가입하는 가입 수확량 산정에 쓰이고요. 둘째는 가입할 때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요놈이 기준이 되어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정하는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기준이 되는지, 얘가 평년 착과수가 뭐 할 때 쓰인다고요?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하는 가입 수확량으로 쓰이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 사실 없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버리면 나중에 그냥 외우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출제되는 문제의 형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점점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작년에 개강이 12월 달에 개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는 3개월은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보너스 시간이에요. 보너스 시간.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더 짚어주는 겁니다. 실제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략되고 설명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보면
보험금을 줄 때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제일 먼저 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차가 이거 이번에 차 구매할 때 5천만 원 들었다라고 한다면 얘가 전손이 되면 내가 보험회사한테 받을 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5천만 원 정도는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럼 이때 이 자동차의 가치는,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는 5천만 원이죠.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뭐라 부르냐니까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가액. 그럼 이 자동차의 현재 가치를 금전적 가치로 평가한 것이 5천만 원이라면 그럼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얼마짜리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이게 사고가 나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만큼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것을 설정을 할 때는 보험 가액, 목적물의 가치를 금전적인 형태로 평가한 보험 가액이 뭐 돼야 된다고요? 1차적으로. 보험 가액이 평가돼야 됩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가입하는 것을 평가보험이라고 합니다. 기평가, 이미 평가가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평가된 금액만큼 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보험 가입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농작물은 지금 이 적과전 종합위험의 계약 24시에 해당되는 계약 일자가 몇 월부터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죠? 미경과 비율을 살펴보면 판매 시기가 몇 월 달부터 되어 있느냐니까 1월 달부터 되어 있죠. 맞나요? 근데 1월은 너무 빠르고 3월은 너무 늦고 하니까 2월에 가입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2월이라고 하는 시기에는 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 있다 없다? 없어요. 봄에 새순이 이제 막 돋으려고 하는 시기인데 이 과수원의 목적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과일이 없어요. 과실이 없어요. 과실이 없으니 몇 개 달릴 줄을 모르니 평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럼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네? 그래도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장님 이 과수원에 평년에 어느 정도 과실이 열리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몇 개 열려? 그 말 고지고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러면 평년에 이 과수원에 어느 정도 수확이 될지 어느 정도 착과가 될지를 통계치를 통해서 정해요. 그것이 뭐다?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량. 이 과수원에 평년에 어느 정도 열릴지. 그게 1년치가 아니고 과거 몇 년간 5년간의 통계치로 해서 그 평균값. 근데 이 사람이 과거 수확량이 없는 신규 가입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과거 수확량 자체가 없으니까 이 과수원의 수확량이 아닌 해당 지역의 해당 품목의 해당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평균치를 가지고 오는데 그게 뭐예요? 표준 수확량. 그래서 이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뭐로 한다? 가입 수확.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가입 수확량에다가 보험에 가입할 때 정해놓은 가입 가격을 곱해서 미평가된 상태로 예상해서 평가한 거죠. 그죠? 보험 가입 금액을 가입 수확량으로 정하는데 이 가입 수확량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다? 신규 과수원일 때. 신규 과수원이라는 말은 올해 처음 보험에 가입하는 과수원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를 가지고 오더라? 표준 수확량. 없으니까 해당 과수원의 수확량이 없으니까 표준 수확량의 100%를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고 신규 가입 과수원이 아니고 과거 수확량이 있는 과수원이라면 산출된 뭐를 이용하더라? 평년 착과량. 이 평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평년 착과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과수원에 열리는 게 아니고 평년에 이 정도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예상치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예상치를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요. 보험에 가입을 할 때 평년 착과량으로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감소될 때는 기준이 필요로 한데 당연히 그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가입할 때 가입한 이 가입 수확량인 뭐로? 평년 착과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보다 실제로 조사한 저가와 착과수는 사고 여부와 무관하게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라면 전건 무조건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평가사가 실제로 조사한 실제 착과수하고 비교를 해서 그 차이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착과감소량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평년 착과량, 평년 착과수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앞으로 이 평년 착과수는 적과전 종합위험에서만 쓰는 용어고 이 용어와 동일하게 쓰이는 용어는 앞으로는 평년 수확량이라고 부를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평년 수확량이에요. 얘만 평년 착과량이에요. 자, 그럼 평년 착과량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왜 얘가 기준이 되고 평년 착과량은 어떻게 구하고 이 평년 착과량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대해서 알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저가 착과수는 왜 조사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예상한 수확량으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 이 저가 착과수는 적과를 하고 난 이후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니까 이게 실제로 보험 가액이 돼야 되겠죠. 이제는 이게 이 과수원에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이 과수원에 나무가 과실이 몇 개 열려요 물어보니까 보통 이 정도 열려. 그러면 실제로 맞는지 한번 조사해 볼게요. 실제로 맞는지 조사해 볼게요 하고 조사한 것이 적과를 끝내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적과 후 착과수. 그럼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실제다 예상이다. 예상 수확량. 기대하는 수확량이고 이거는 실제로 이 과수원에 수확할 수 있는 과실의 개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가 후 착과수가 조사가 딱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기준이 바뀌어요. 원래 내가 기준이야 라고 해서 저가 후 착과수 조사가 끝이 나고 나면 내가 원래 기준이야 기준 수확량이 산정이 됩니다. 이 저가 후 착과수가 조사가 돼야만 실제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준 수확량입니다. 그 기준 수확량을 구하는 방법, 기준 수확량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저가 후 착과수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가 후 착과수가 조사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해결이 돼요. 이게 안 되면은 뒤에 있는 산식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저가 후 착과수를 구하자마자 나머지 것들은 그 값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 되겠죠. 그럼 이 저가 후 착과수는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우리 교재 5페이지. 우리 교재 5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저가 후 착과수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 대상이 무엇인지, 저가 후 착과수의 조사 대상, 그 다음에 대상 재해, 그 다음에 조사 시기, 그 다음에 조사 방법.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 아니죠. 서술형이니까 서술형은 나의 생각을 보태는 게 아니고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 적는 거라고 했지요. 그럼 만약에 저가 후 조사 방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조사 대상, 대상 재해, 조사 시기, 조사 방법을 업무 방법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100점. 100% 옮겨 적기가 힘들다면 중요한 키워드 중심으로 옮겨 적으면 만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조사 대상은 적가호 착가수를 조사하는 대상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뭐와는 무관하게. 거기에 보시면은 조사 대상이 사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어디에 가입한? 적과전 종합위험2에 라는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과수원이 조사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의무조사다. 가입한 곳이라면 모두 조사하게 되어 있다. 그럼 대상재해는 그게 자연재해든 조수해든 화재든 상관이 없지요. 왜? 이거는 재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된 자라면 무조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재해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해당 없음 이렇게 돼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조사 시기. 그러면 적과 이 이름이 뭐예요? 적과 후 착과수니까 얘는 언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적과를 하고 난 이후에 조사를 하겠죠. 그럼 이 적과 시기를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니까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괄호 열고 떫은 감에 한해서는 비읍입니다. 떫은 감. 1차 생리적 낙과의 종료 시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상적으로 해당 지역의 적과는 보통 6월 초, 6월 중순 이렇게 해요. 사과배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떫은 감은 보통 7월 초, 7월 중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적과호 착과수 조사는 통상적으로 그 지역의 적과가 끝나는 시점. 그래서 계약자가 전화가 와요. 우리 적과 끝났으니까 조사하러 오라고. 그럼 그때 가서 조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고 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상적이지만 이 사람이 갑자기 해외여행을 갔다. 적과의 시기를 놓쳤다면 이 사람이 적과가 끝날 때까지 조사를 못하고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지요. 그래서 그 보험의 보장을 한계가 있는데 그 보장 한계가 사과배의 경우에는 몇 월 며칠?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고 단감 떫은 감은 7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보장의 한계를 정해 놓았더라.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낙과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감히 수세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 스스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보통 이 생리적 낙과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 떨어뜨린 이유가 이 생리적 낙과는 기본적으로 양분을 제때 공급을 못했다든지 일조량이 부족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험에서 답을 적을 때는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 낙과 안에 떫은 감에 한해서 1차 생리적 낙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조사 시기로 본다. 그 정도로 알아두고 보장 종기가 이 한계가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 떫은 감은 7월 31일이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조사 방법. 이 적가후 착과수 조사는 과수라면 이게 이름이 적과가 끝나고 나서 착과수 조사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이건 착과수 조사예요. 이 착과수 조사는 과수라면 다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방법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적과후 착과수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적과후 착과수는 적과가 끝나고 나서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하려고 하면 그 과수원에 나무가 몇 주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저가호 착화수 조사는 조사 방법 중에서도 무슨 조사를 한다? 표본 조사를 합니다. 조사 방법 중에 모체 전체를 다 조사하는 방법을 전수조사라 하고 일부만을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저가호 착화수 조사는 조사량이 굉장히 많지요. 왜 많을까요? 사고 유무에 상관없이 대상 제의에 무관하게 가입한 계약자라면 전 건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 시기가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손해평가사가 다 투입이 돼야 되는데 물량이 많으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 그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손해조사비도 올라가고 결국 이 손해조사비가 커지게 되면 우리가 보험료를 낼 때 어느 부분이 올라가게 됐어요? 우리가 보험료는 뭐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손해조사비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쓰이는 용도가 순보험료죠. 그죠? 부가보험료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지만 순보험료는 정부, 지자체, 계약자가 지급하는 만큼 이 순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빨리 조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데 그게 무슨 조사다? 표본조사예요. 그럼 이 표본조사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 중에서 일부만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거를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표본조사를 할 때 첫 번째 나무 조사를 하는데 어떤 나무들을 조사를 하느냐니까 실제 결과주수. 이게 보험에 가입한 주수예요. 보험에 가입한 주수. 실제 결과주수는 중요한 용어가 기준이 조사일자 기준이다, 가입일자 기준이다. 그렇죠. 보험에 가입한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그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수예요. 단 뭐는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인수 제한인 것들은 제외해야 되겠죠. 그 인수 제한의 대표적인 것이 뭐다? 어린 나무, 유목, 그 다음에 인수 제한 품종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러면 이 가입일자 기준이니까 가입하기 이전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발생으로 인해서 죽은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들은 보험에 가입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입일자 이전에 죽은 나무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지요. 그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는 시점 기상특보로 인해서 발생된 나무들도 가입돼요, 가입 안 돼요? 가입 안 되죠.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입일자 기준으로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를 뭐라 부른다? 실제 결과주수. 이게 뭐다? 보험에 가입하는 주수구나. 이 실제 결과주수가 몇 주인지 확인을 해요. 그러면 실제로 보험에 계약을 할 때 품목농협에서 계약을 할 때 농민이 와서 계약해주면 예, 그냥 가입해드릴게요. 이게 아니에요. 품목농협에서 현장 과수원에 가서 실제로 결과주수가 몇 주인지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일치가 되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가입주수와 실제 결과주수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가입했을 때 1000주였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때가 조사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조사일자 기준으로 뭐로 한다? 조사일자 기준으로 해서 과수원에 식재되어 있는 모든 나무를 기준으로 하되 인수 제한 부분은 제외한다. 그러면 실제 가입 주수가 잘못되어 있다면 실제 결과 주수가 틀리게 되면 계약 사항이 변경돼야 되겠죠. 그죠? 거기까지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실제 결과 주수가 뭔지는 알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니까 이 실제 결과 주수는 모든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 모든 나무 중에서도 고사된 나무가 있어요. 고사주수를 파악을 합니다. 자, 이때 고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뭐예요? 죽은 나무예요. 고인하면 사람이 죽은 거고 고사.
나무가 죽은 거예요. 고사. 그래서 이 고사 주수는 키워드가 어디에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그 다음에 이 고사가 죽은 원인이 보상하는 재해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죽은 나무를 뭐라고 한다? 고사주수. 나무수. 그 다음에는 수확 불능주수. 수확 불능이라는 말은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보험 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다음에 가입할 때는 사용을 할 수 있죠. 그런 나무들을 뭐라고 한다? 수확 불능주수. 죽지는 않았고 보험 기간 내 올해에만 수확을 할 수 없는 나무. 그 다음에는 미보상 주수가 있어요. 미보상 나무의 수라는 뜻인데, 이 미보상 안에는 얘가 이름이 미보상이죠. 그죠? 얘들은 보상이죠.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고 보상하는 재해로 수확 불능인데, 이 미보상 주수 안에도 뭐가 있다? 고사가 있고 수확 불능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다?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죽었거나 보상하는 제2의 원인으로 보험기간 내 수확이 불가능하고 나무는 살아있어서 향후 수확이 가능한 나무를 뭐라고 한다? 수확 불능주수. 이게 지금은 적과 전이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만 조사를 하지만, 적과가 끝나고 나면 이게 과실의 형태가 돼서 수확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미 수확한 나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수확 나무수라고 해서 기수확주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언제 쓰는 거라고요? 적과 전에는 필요가 없지요. 적과 이전에는 수확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수확한 나무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는 할 필요가 없지요. 기수확주수는 언제 조사한다고요? 적과가 끝나고 나서, 적과 종료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하면 착과수 조사를 할 때 기수확 주수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얘는 적과 전이므로 얘는 필요가 없겠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두세요. 기수확 주수는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이미 수확된 나무. 자, 그러면 이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고사와 수확 불능 미보상을 이렇게 조사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니까, 지금 조사를 하는 거는 착과수니까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얘들은 나무에 과실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들을 셀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얘들은 필요가 없어요 하고 빼버립니다. 자, 실제 결과 주수 중에서 뭐를 뺀다고요? 고사 빼고 수확 불능 빼고 미 보상 빼요. 실제 결과 주수가 350주가 있었는데 고사가 10주, 수확 불능 10주, 미 보상이 20주였다면 몇 주가 남는 거예요? 310주가 남는데, 이 310주가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를 세는 착과수 조사의 조사 대상 주수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조사 대상 주수. 표본조사 대상 주수가 바로 이게 되는 거예요. 표본조사 조사 대상 주수는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에서 뭐를 뺀다고요? 고사, 수확 불능, 미보상을 뺀 나무수를 뭐라고 한다? 조사 대상 주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을 했으면 이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나중에 받장물 내면 조사 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조사 대상 주수를 기준으로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이 표본 주수의 산정은 품목별 표본 주수 표에 따라
우리 교재 뒤편에 참고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본주수는 최소 5주. 최소 몇 주요? 최소 5주부터 최대 17주 사이에 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본주수는 최소 몇 주부터? 5주부터 최대 몇 주까지? 17주까지. 그래서 요거 외우는 코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가 50주 미만. 50주 미만. 얘는 몇 주? 5주. 50주 미만. 50주 미만. 몇 주라고요? 5주. 그 다음에는 이 50이 이렇게 내려와서 50 이상부터 100주 미만. 그 다음에 5 다음에 1을 더합니다. 얼마예요? 6주. 또 이렇게 내려와요. 그럼 100 이상, 150 미만. 몇 주가 되는 거예요? 7주. 또 이게 내려와요. 150 이상, 200 미만. 얘 몇 주가 되는 거예요? 8주. 자, 여기까지는 5주부터 시작을 해서 50주 간격으로 한 주씩 늘었지요. 자, 그러면 200주 이상부터는 100주 간격으로 늘어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내려오면 200 이상, 300 미만. 땡땡땡땡땡땡땡땡 1900 이상, 1000 미만. 그 다음에 내려와서 1000 이상.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쭉 내려오겠죠? 자, 요거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를 표를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몇 주 이상일 때, 앞쪽 자리가 150 이상일 때는 앞대가리에다가 얼마를 더하라? 7을 더하면, 얼마를 더하면? 7을 더하면 표본 주수가, 조사해야 될 표본 주수가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면은 150이니까 100 플러스 1 플러스 7 하니까 몇 주가 되는 거예요? 8주. 맞나요? 자, 그 다음 여기 900이죠? 900 플러스 9 플러스 7 하니까 얘가 16주구나. 1000 이상이죠? 10이 되겠죠? 플러스 7 하니까 얘는 몇 주? 17주. 그럼 1500주는 17주. 1000주 이상은 무조건 뭐라고요? 17주. 최소 5주에서 최대 17주. 몇 주부터 시작한다고요? 5주. 그래서 50 미만이 5주부터, 그죠? 200까지는, 200 전까지는 전부 다 50 간격을 하다가 200 이상이 되면 100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잘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치는 데서는 이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암기해야 돼요. 표본주수는. 자, 표본주수는 품목별 표본주수표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한다는 거 이해됐죠? 그럼 표본주수를 산정을 했으면 이제는 실제로 조사할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표본주를 선정을 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착과수를 조사를 하는 거니까 너무 많이 달려있는 것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달려있는 것도 안 되고 평균치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주, 지금 310주면 조사 대상 주수가 310주면 3 플러스 7 해서 몇 주 조사해야 돼요? 10주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10주를 30 간격으로 준다고 할 때 1번, 30번, 60번, 90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1번 주가 너무 많이 달려있더라. 너무 적게 달려있더라고요. 그 다음 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착과가 평균적인 놈을 골라서 표본주로 선정을 하고 이게 우리가 조사한 표본주야라고 해서 표시를 해두는데 여기다가 리본이라는 것을 묶어둡니다. 그럼 이 리본을 갖다가 매듭을 딱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조사 기록을 하겠죠. 몇 년, 몇 월, 며칠, 손해평가사, 홍길동, 착과수 몇 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진짜 10만 명 중에 한 명은 사람이기 때문에 위조 또는 변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떼가지고 적게 달린 나무에다가 달아버리면 이거 조사 잘못된 거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풀었을 때 표시가 나도록 보통 평가사들이 현장에 가면 보드마커 있죠. 마킹으로 매듭 부분에 이렇게 색칠을 해놔요. 우리 도장에 인장을 찍듯이. 그럼 나중에 그걸 풀어가지고 다시 그거를 정확하게 매듭을 묶기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리본을 묶어둬요. 그럼 표본주를 선정을 했으니까 이제는 뭘 하느냐니까 조사하는 거죠. 그럼 이 표본주에 달려있는 뭐를 조사한다? 착과수를 조사를 해서 표본주가 10주 달려있는 모든 10주를 다 조사해서 착과수 조사를 해서 그 착과수의 합계를 구한 다음에 표본주로 조사한 표본주로 나눠주면 결국 구해지는 것은 표본주 한 주당 달려있는 착과수가 나오겠죠. 그럼 이제 나무 한 주에 달려있는 착과수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어디에다 곱해주면 조사 대상 주수에 곱해주면 310주에 곱해보면 조사한 게 주당 100개가 나왔다고 하면 이 과수원에 지금 달려있는 과실은 전수조사는 안 해봤지만 표본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31,000개가 달려있네요 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기본 형태예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 때는 이 저가후 착과수 조사가 단순하게 과수원에 한 품종만 심겨져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품종이 여러 개 심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